다음 탱크의 용적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필기 그리고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탱크가 이렇게 생겼으면 탱크의 옆면이 타원일 때 우리가 타원의 넓이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파이 곱하기 4분의 AB. 우리가 원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반지름의 제곱을 하잖아요. 반지름을 2번 곱하게 되는데 타원은 이제 가로지름과 세로지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지름을 나눈 값을 서로 곱해주는 그런 계산 공식을 쓰고요. 그리고 양쪽이 볼록하다면 가운데 거 더하기 3분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더해서 이런 공식을 쓰게 됩니다. 한쪽이 오목하다면 튀어나온 것의 반대 방향이므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 다음에 옆면이 원형이라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을 쓰고요. 밑면이 원형인 중형 탱크, 이렇게 위쪽으로 솟아있는 그런 형태의 탱크라면 자,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하는데, 자, 탱크의 부피를 구할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꼭지점까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면의 끝까지만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고 여기까지만 계산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탱크의 내용적이라는 것은 탱크 전체를 100% 꽉 채웠을 때의 부피를 내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사실 이 탱크를 이제 100% 다 채웠을 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더라도 물 500ml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통의 끝에는 살짝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처럼 탱크도 마찬가지로 100%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 용적을 어느 정도 두고 나머지 공간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탱크를 100리터짜리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탱크는 90리터에서 95리터 정도로 100리터를 전체 다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탱크의 용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뺄 만큼은 뺀 부피를 이제 탱크의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탱크의 내용적을 구한 다음에 공간 용적을 빼주게 되는데, 이제 공식으로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탱크의 내용적, 여기 아래 4개의 공식 있죠. 이 공식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내용적 공식을 대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1 공간 용적 비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 이 탱크의 공간 용적은 100분의 5이다. 그럼 여기다 100분의 5 넣어주시면 되고요. 100분의 10이다 하면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식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탱크의 용량과 탱크의 내용적을 잘 구분을 해 보시면, 내용적은 100% 채웠을 때의 부피라고 말씀드렸고요. 탱크의 용량이라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워둬야 되는 그 부피를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부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탱크의 용량이라는 것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을 의미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탱크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 탱크의 용적과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용적이라는 것은 내용적, 즉 100% 다 채운 부피를 의미하는 거죠. 용량이라는 건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탱크의 내용적은 이 탱크 공식에다가 그대로 값을 대입한 것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탱크의 내용량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 비율 만큼을 빼서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탱크의 공간 용적이 10%라고 하니까 0.1이라고 계산식에 대입할 수 있겠죠. 263.89에다가 1-0.1을 하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탱크의 내용량은 237.50이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공간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의 기본적인 값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입니다. 자, 탱크에 빈 공간을 두면 좋기는 좋지만 사실상 우리가 한 번에 운반할 때 최대한 많은 양을 운반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사실 큰 이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워두는 공간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소화설비 설치 탱크라는 것은 5개 탱크 저장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는 굉장히 큰 형태의 탱크로 그 안에 사료 위험물을 보통 가장 많이 저장을 하게 되는데, 탱크의 옆면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여기까지만 저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료 위험물은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크게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사료 위험물이 있고 여기에다가 화재가 날 것에 대비해서
초소화 설비를 이렇게 설치했다 라면은 여기에서 거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위험물이 꽉 차 있으면 거품이 나오더라도 이미 위험물에 닿았기 때문에 소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 설비를 설치한 그 높이로부터 0.3m에서 1m 간격을 이제 두는 것이 소화설비 설치 탱크의 공간 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10m다. 그러면 위험물을 최소한 9.7m 또는 9m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안반 탱크의 경우에는 산속에 설치하는 탱크죠. 자, 산 속에 설치를 했을 때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산으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지하수가 되게 됩니다. 자, 지하수가 7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 또는 탱크의 내용적 의 100분의 1 중에서 큰 용적을 이제 공간 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자, 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됐을 때 안에 있는 위험물이 넘치더라도 산이나 토양이나 주변의 바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7일간 100분의 1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한다? 둘 중에 큰 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체 소방대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 바로 연락을 하겠지만 이미 소방서에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 그대로 꺼지는 건 아니죠. 자, 소방서에서 오기 전까지 회사에 구성된 인원으로 미리 사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에 100%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수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설치해야 하냐면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사료 위험물을 3000배 이상 설치할 경우, 취급할 경우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하고요. 최근에 생긴 법령에 의하면 5개 탱크 저장소 중에서 사료 위험물이 50만 배 이상 취급되는 경우에도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 4가지, 사료 위험물 3000배 이상 제조소, 일반 취급소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체 소방대에 구성되는 기준은 3000배에서 12만 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2만 배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자동차 1대와 자체 소방대원 5명, 12만 배에서 24만 배인 경우에는 2대에 10명, 24에서 48만 배는 3대에 15명, 48만 배 이상에는 4대에 20명입니다. 사료 위험물 중에서 50만 배 이상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2대에 10명에 해당하는 기준을 준용을 해야 하고요. 여기에 기준에서 보통 12에서 24 하게 되면 다음으로 또 12를 더해서 24에서 36이라고 착각하시기가 쉬운데 36이 아니라 48로 뛰어넘는다는 점. 그래서 앞에 거에 2배가 되는 그 범위를 가질 때 이제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수가 바뀐다는 거, 이 표를 암기하실 때 이 지정수량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점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헷갈리기 쉬워요.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취급소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자, 화학 소방 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또는 소화 설비의 기준인데, 화학 소방 자동차에는 거품이 나오는 거, 아니면 분말이 나오는 거, 할로겐 화합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제독차, 각각의 소방차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소화 설비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료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5개 탱크 저장소가 아니죠. 몇 배 이상일 때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냐면 3000배 이상일 때입니다. 자, 다음에 소방 자동차 중에서 포수용의 방사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수용의 방사차에서 화학 소방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설비 기준. 자, 앞에 표에 대한 내용이죠. 자, 거품이 나오는 경우는 매분 2000리터 이상, 소화 야객 탱크, 소화 야객 혼합 장치를 비치할 것, 10만 리터 이상의 방사할 수 있는 소화 약제를 비치할 것. 이런 식으로 포뿐만 아니라 분말, 할로겐 이런 내용들도 몇 킬로그램의 양을 비치해야 하는지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독차의 경우에 50kg 이런 것들은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도 이제 앞에 나온 표에 근거해서 자, 매분 2000리터 이상일 것, 소화 약제 탱크, 소화 약액 혼합 장치를 비치할 것, 그리고 10만 리터 이상의 포수용의 방사차를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 약제를 비치할 것. 이런 식으로 실기시험의 형태가 되지만 필기시험에서도 얼마만큼 이제 비치를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여기 교재에 아직 수록은 되지 않았지만 변경 허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변경 허가에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뭐 위치나 구조 이런 것들을 변경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몇 미터 이상의 배관을 설치하거나 뭐 수리할 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그와 관련된 기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한번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정처분 중에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형사처벌, 행정처분, 그리고 벌금에 해당하는 거죠. 뭐 복구,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공검사에 대한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완공검사는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뭐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 저장소의 경우 이동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끝난 다음에 언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써보시면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의 경우, 이동탱크 저장소의 경우, 이송취급소의 경우,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 완공검사가 곤란한 경우,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의 경우에는 언제 검사를 하냐면 지하탱크를 묻기 전에, 매설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자, 이동 탱크 저장소는 차량이죠. 트럭에 이제 탱크가 달린 거기 때문에 자, 이동 탱크 저장소가 주차되어야 하는 공간을 상치 장소라고 합니다. 상시 설치 장소의 줄임말로 상치 장소인데 상치 장소가 확보된 다음에 완공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송 취급소는 배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배관을 일부나 전체 완료한 후에 완공 검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설비나 배관에 내압 시험할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완공검사를 언제 하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